네, 오늘 주제는 역시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에너지 식량 안보 회의, 긴급 회의는 아니고 뭐 하여튼 전략 회의죠. 각국 정상들과 이제 공통되게 머리를 맞대보겠다는데 오늘 아침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식량을 빼돌려서 배에다 실어가지고 시리아로 나가는 위성 사진이 포착이 됐어요.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 세계 지금 굶겨주이겠다고 작정을 한 건지. 자, 근데 식량 안보와 관련된 유일한 바이오 기업? 네, 이렇게 타이틀이 기사가 나온 기업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여다봤더니 흥미롭습니다. 한번 보시도록 하죠. 바이오 FDNC 사명이 좀 생경하죠.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어제 주가가 좀 확 올랐는데 이 단일가에 엄청 감화돼가지고 네, 약간 투자 주의로 걸리긴 했어요.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매수가 들어와서 올렸지? 내용 보니까 그럴만도 하겠다 싶긴 합니다. 근데 주가가 올랐는데 공모가예요, 아직도.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, 그러니까 식물세포 설계 기술 및 배양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 탑티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. 그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주로 이제 코스메슈티칼, 네, 이 발음이 어려서 그런데, 메슈티칼은 이제 화장품하고 의약품의 합성어 뭐 이런 걸로 이제 또 나와 있고 건기식 의약품 소재를 공급을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그 많이 아시는 커슈메슈티칼로 유명된 게 동국제약의 그 마데카 크림이나 센텔리안 시리즈 생각하시면 돼요. 그 재료가 보면은 상당히 그 생나무 뭐 호랑이 이빨 뭐 이게 하여튼 호랑이 뭐 풀 저도 그런데 자 뭐 아시아티카 식물 이걸 막 수십 톤에서 그 원료를 원래 짜내거든요. 근데 그거 대신 바이오 FDNC가 하는 것은 식물 세포를 배양해서 그거를 대체해 준다 이 내용입니다. 근데 거기까지는 그런데 식량 쪽으로 이걸 돌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. 최근에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곡물 자원 파동의 대표적인 수혜가 되는데. 뭐 이건 다 쭉 찾아보시면 나옵니다. 아이고 저게 화면에 써져 있네. 하나 둘 셋 네 번째는 그냥 카더라의 정보일 뿐인데 금년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각국 정상이 이제 식량 에너지 대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듯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도 아마 정책적으로 정부가 그 국책 과제들을 좀 많이 낼 것 같아요. 근데 그 해당이 될 수 있다. 왜 말을 저기 그럴 수 있다. 네. 이 회사의 이대 주주가 프랑스, 그러니까 전 세계 그 향수를 제조하는 쥐보단이라는 네, 회사입니다. 근데 이 쥐보단하고 지금 정부하고 뭔가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재밌습니다. 흥미로워요. 근데 유통 주식이 많지 않아요. 네, 지금 시가총액은 2,400억인데 자본금이 43억밖에 되지 않아서 어제 거래가 좀 터지긴 했습니다만 올라도 주가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자, 물량이 잠겨 있습니다. 잠겨 있어서 이 회사도 유동성을 늘리려면 요즘에 뭐 무상증자 테마 이런 게 강하잖아요. 네,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유볼도 높고 재원도 좀 있고 신규 상장돼서 얼마 안 됐고 자 이렇습니다. 네,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혹시? 뭐 결국엔 무증으로 가는 건가요? 꼭 그런 건 아니에요. 요즘 무상증자를 인지를 삼아서 이게 시장 주주들이 이렇게 그 뭐야 대주주 회사한테 빨리 무증해라 이렇게 좀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데 네, 무증의 가능성이 뭐 있긴 있어 보이네요. 뭐 충분히 지금 거래량도 적고 근데 상장한지도 얼마 안 됐고. 네. 근데 이제 이런 좀 오버행만 좀 끝나면은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시나리오는 좀 그래서 써볼 수 오버행이 있을 있을 줄 알았는데 뒤져보니까 없더라고. 다 잠겼어 이게. 이제 저 용어가 이제 코스메틱하고 이제 메디칼하고 이제 합성이 발음이 되다 어려워갖고. 보니까 네. 코슈. 네, 그게 이제 원래는 화상 치료제로 개발이 됐던 거를 이제 화장품으로 쓰는 경우로부터 좀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 시카 그쪽이. 뭐 어쨌든 회사는 좀 저도 이제 어제부터 좀 뭐 많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충분히 들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제 상상인 증권에서인가 리포트가 나오긴 했어요. 네. 근데 뭐 용어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쭉 풀어보면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에너지와 식량 안보죠. 뭐 이쪽으로 이 이제 정상급 회의도 좀 있고 뭐 유조선 보험 뭐 이런 제재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
이제 식량 쪽, 뭐 또 에너지 쪽, 뭐 이런 쪽이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에는 가장 좀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. 왜냐하면 이 뭐 가격이 올린다고 소비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. 아무래도 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보면 에너지랑 음식료밖에 없어요. 그 앞서 이제 이철 이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하실 때 제가 언뜻 생각난 게 이제 식량 문제하고 바이오가 결합되면은 우주인들 식량이 있잖아요. 정제된 단백질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거 뭐 몇 뭐 명이나 어떻게 할수 있게 뭐 그거 먹어야지. 몇 명이나 바퀴벌레 먹는다고. 단백질 아, 먹어야 되는 바퀴벌레 거 하지 말고 바퀴벌레. 네. 몇 명이나 먹는 거 몰라요. 우주인이 뭐 아니 그 뭐 식량이 하여튼 지금 이슈니까 곡물 생산이 안 되고 뭐 어쨌든 난리라서. 예, 뭐 저는 뭐 요즘 오늘 아침에도 계속 드는 생각이 이거 금리 인상만으로 절대 안 되는데 자꾸, 인플레이션 제가 금리 인상만으로 계속 이렇게 그 유동성을 잡으려고 하니 이거는 뭐 무조건 오히려 좀 이란에 가서 좀 잘 지내보자 이래도 좀 모자랄 만해 좀 이렇게 제재를 강화하고 네. 뭐 또 사우디 뭐 이러면 베네수엘라라도 찾아가가지고 좀 에너지 좀 땡겨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고집을 피우는 것 같아요. 다음 달에 미중 화상 회의 한대잖아요. 네. 뭔가 또 그러니까 찾겠죠. 그 답이 전 답이라기보다는 단서를 중국 시장이 좀 주고 있다고 봐요. 물론 이제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면서 뭐 싼 값에 뭐 걔네들은 에너지를 위안화로 결제해서 가지고 오겠죠. 그러다 보니 위안화가 저렇게 강세로 가는 것이고 락다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 많은 그 단서를 시장에 좀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게 이제 통화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. 이거는 뭔가 다른 하여튼 굉장히 다양화하고 좀 이렇게 그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군데서 이게 좀 이렇게 확장을 해야지. 이건 그냥 돈줄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를 좀 중국 미국에 시장에서 또 미시간주에 홍수 나가지고 지금 에버트 분유 공장입니다. 여기 분유 공장 가동 중단 들어갔네. 분유 아 미국엔 또 애들 분유도 지금 없잖아요. 그럼 분유는 어떻게 뭐 하여튼 그래서 그렇죠. 자, 그래서 정리합시다. 네, 정리를 해서 결국 이제 식량과 에너지를 이제 공약을 어느 정도 종목에는 담고 있어야 대응이 네. 좀 되지 않을까 이게 결론입니다. 네. 그래서 공교롭게도 식량과 에너지를 다 좀 함축할 수 있는 종목이 김현미 매니저가 얘기를 했었던 제이시케미칼이에요. 아, 네. 네. 이게 이제 파뮤도 있고 요즘에 해바라기 씨유, 카놀라유 뭐 전 세계 1, 2위로 생산을 하고 있는 러시아, 우크라이나가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 파뮤 가격도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또 파뮤도 수출 금지한다고 하니 어쨌든 이 식물성 기름을 생산하는 기업한테는 뭐 좋은 재료가 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사한테 지금 거의 뭐 이렇게 협박을 할 수준이잖아요. 지금 네.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바이오 에탄올, 바이오 또 디젤 이런 거 합성 비율을 15%까지도 늘리겠다. 뭐 이런 것도 좀 추진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바이오 디젤 우리나라는 지금 의무 합성 비율이 3.5%거든요. 네. 이거를 좀 더 빠르게 늘려갈 가능성도 좀 있고 디젤 값이 더 비싸잖아요, 요즘에. 예, 그 휘발유보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바이오 디젤에 좀 익스포저가 높은 제이시케미칼이 좀 어울리는 이제 그런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좀 봐지고요. 무상증자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달코 다른 종목입니다만 원준이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들썩들썩하는. 시장에서 예, 인질극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종목으로 보면 제이시케미칼과 원준 네. 두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김현미 매니저 생각은 또 어떠세요? 네, 오늘 말씀해주신 이 바이오 FDNC 되게 좀 어려운 회사예요. 네.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세포 증식 플랫폼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. 이제 팝콘이 원래 이제 그 봉지 안에 들어있을 때는 요만하잖아요. 네. 그거 이제 열을 가하면 부풀려지는 것처럼 식물 세포를 이제 다 갖다 쓰면 아까 제가 이제 바이오 에탄올 얘기하면서도 이게 뭐 콩이라든지 옥수수 이런 데서 이제 추출해서 쓴다 그랬잖아요. 그 식물 원료를 말 그대로 이제 줄기 세포주 하나를 딱 가지고 네. 그걸 이제 증식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지금 의약품으로까지 이제 접목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이 지금 그 바이오 FDNC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 네. 요걸 이제 식량으로까지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이제 보니까 뭐 우리 그 농림수산식품부 지원받아가지고 유용 농생면, 뭐 딸기라든지 뭐 고구마 이런 거는 또 어느 정도 또 그래서 기술 접목을 하고 연관성이 있더라고요. 돼 있구나. 그래서 이제 식량과 관련된 물론 이제 딸기, 고구마 뭐 이런 마늘 이런 게 뭐 사실 뭐 구황작물은 아니잖아요. 고구마는 뭐 어찌 보면 또 어떻게 그렇게 갖다 붙이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주 이제 식량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요걸 이제 또 다른 식물 이제 밀이라든지 뭐 대두라든지 이런 걸로 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조금 주목을 좀 받으면서 식량 관련된 종목 특히 어저께 막판에 네.
네. 샘표가 이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그냥 다 막판에 자극을 시켰어요. 샘표가 한 2, 30분 남겨놓고 그냥 10몇 프로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그러니까. 상한가까지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바이오 FDNC에도 동시호가에 막 주가가 막 올라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왔거든요. 결국은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식량, 에너지 또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관련주들이 대안적인 역할, 뭐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뭐 그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이제 좀 쏠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결국은 뭐 식량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 다음에 결국 대장주는 샘표 식품 뭐 이런 종목들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위치가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이지홀딩스 같은 종목. 네. 근데 뭐 요즘에 신송홀딩스나 이런 종목은 너무 뭐 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식량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본다면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뭐 조금 작은 기업이지만 이슈 쪽을 봐서 연관성을 한번 지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봤고요. 바이오, FDNC 좀 생경한 기업이지만 공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발장전 마무리하겠고요.